안녕하세요. 40년 넘게 존스홉킨스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 김국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료실에서 이런 일이 정말 자주 벌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 60, 70대 어르신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은 못해도 집에 있을 때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지. 딴 짓은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차고 기억력이 깜빡거리죠? 제가 검사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의자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자세로 몇 시간씩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는 습관. 이 습관 하나 때문에 다리 근육은 마르고 혈관은 점점 굳고 심장과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고 결국은 뇌졸중 치매 심근경색 낙상 위험까지 올라갑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이 말을 듣고도 이렇게 되물으신다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저는 그래도 밖에 나가기 힘드니까 집에서 얌전히 앉아 있는 게 제일 건강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렇게만 앉아 계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앉아 있는 시간 그 자체보다 어떻게 앉아 있고 중간에 몸을 어떻게 깨우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의자에서 보내는 시간이 당신의 수명을 줄이는 시간일 수도 있고 오히려 심장과 뇌를 지키는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다. 어떻게 바꾸느냐,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의사로서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한 가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약도 수술도 없이 생활 습관과 루틴만으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법을 의학적으로 풀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당신의 10년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당신의 다리와 심장과 뇌를 살릴 의자 사용법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집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큰일 나는 이유.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68세 남성, 은퇴 후 매일 집에서 TV를 보시던 분입니다. 자주 걷지는 않지만 밖에 돌아다니며 무리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히 앉아 있는 게 몸에는 더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일과가 이랬습니다. 아침 식사 후 식탁 의자에 앉아서 신문 1시간에서 2시간, 점심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 2시간에서 3시간, 저녁 먹고 다시 TV, 스마트폰, 유튜브 2~3시간, 중간에 일어나는 시간은 화장실 식사 시간,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계단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다며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다리 근육량 감소, 하지 정맥순환 저하, 혈당 혈압 모두 경계치 이상, 뇌혈류도 떨어져 있는 상태. 이분의 문제는 운동을 안 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을 거의 그대로 의자와 소파에 붙어 보낸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몸에 미치는 영향. 우리 몸은 서 있을 때, 걸을 때, 계단을 오를 때 근육을 쓰도록 설계된 기계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혈관은 열리고 혈당은 에너지로 쓰이고 장기는 혈액 공급을 받고 뇌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하루 대부분을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다음과 같은 일들이 조용히 벌어집니다. 다리 혈액이 아래에 고입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걷지 않고 종아리를 쓰지 않으면 피가 위로 잘 올라가지 못하고 발발목 종아리 쪽에 고이게 됩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안쪽이 상처를 입습니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 안쪽 벽에 지방 혈전 등이 붙을 기회가 많아집니다. 근육이 빠지면서 혈당 혈압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쓰는 창고입니다. 이 창고가 작아질수록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가고 혈관의 부담이 커집니다. 뇌로 가는 피가 줄면서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 쪽에서 피가 잘 올라오지 않으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도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앉아 있어도 머리가 멍하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느낌이 생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즉,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시간은 몸 전체를 조용히 늙게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앉아서 쉬는데 뭐가 문제냐? 잘못된 의자 습관 5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앉는 것 자체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앉고 얼마나 오래 같은 자세로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대표적인 잘못된 의자 습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사 후 바로 앉아서 1시간에서 2시간 시간 TV 보기.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 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이때 바로 의자나 소파에 깊게 기대 앉아서 2시간 가까이 꼼짝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당은 더 천천히 내려가고 다리 쪽 혈류는 느려지고 포만감 때문에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결국 혈당 조절에 부담, 다리 혈류 저하, 체중 증가까지 한 번에 겹치게 됩니다. 식사 후 완전히 누워버리는 습관은 위식도 역류까지 겹칠 수 있고요. 이 소파에 반쯤 누운 자세로 오랫동안 TV, 스마트폰 보기, 등은 뒤로 기대고 허리는 구부정하고 고개는 앞으로 쭉 빠진 자세. 이 자세는 목, 어깨, 허리 디스크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가슴이 눌리면서 호흡이 얕아지고 결국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피로감, 두통, 집중력 저하, 쉽게 짜증, 우울감, 이런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다리를 꼰 채로 30분 이상 가만히 있기. 나는 다리 꼬는 게 편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꼰 자세는 골반과 척추를 한쪽으로 틀어놓고 특정 쪽 혈관과 신경을 눌러서 저림, 냉증,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장시간 다리 꼬기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4. 의자에 앉을 때 항상 너무 낮은 자리만 찾기. 너무 낮은 소파나 바닥에 앉으면 일어날 때 허벅지와 무릎에 힘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근력이 약한 분들은 여기서 균형을 잃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낮은 자리에 앉는 시간이 많을수록 허리와 무릎 관절에도 부담이 누적됩니다. 5. 한 자세로 1시간 이상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기. 의자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한 자세로 1시간 이상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리 근육은 사용되지 않고 혈류 속도는 느려지고 근육과 관절은 굳습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이 너무 힘들어졌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찬다, 느끼게 되는 겁니다. 3. 의사로서 말하는 의자 사용 최소 원칙 333법칙.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리는 원칙입니다. 333법칙입니다.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말 것. 3분만이라도 몸을 깨울 것. 하루 3번은 반드시 다리 근육을 써줄 것.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30분 넘게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않기. 딱 30분을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30분 전으로 알람을 한번 보낸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한 편이 60분이라면 중간 광고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서
다리를 한번 움직인다. 유튜브나 스마트폰 영상을 보더라도 두세 개를 연달아 보셨다면 중간에 일어나서 2에서 3분 정도 스트레칭을 한다. 이렇게만 해도 계속 똑같은 자세로 있는 것과는 몸 상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일어나서 3분만 하는 의자 앞 루틴, 운동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의자 앞에서 3분만 하는 루틴을 만들자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동작들을 직접 따라 해 보십시오.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통증 없는 범위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이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 10회. 의자에 앉습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두고 손은 처음엔 의자 옆이나 허벅지를 가볍게 짚으셔도 괜찮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일어났다.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앉습니다. 처음에는 10번만 하십시오. 이 동작 하나로 허벅지, 엉덩이, 복부 근육, 이 동시에 긴장합니다. 이게 곧 심장과 뇌를 지키는 근육입니다. 이 까치발 들기 20회.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거나 식탁 가장자리에 손을 올립니다.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걸 20번.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이게 바로 다리 펌프가 살아나는 신호입니다. 3~1발씩 무릎 펴기 각 10회.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무릎을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깁니다. 3초 유지 후 내립니다. 각 다리당 10번씩 허벅지 앞 근육이 긴장하는 느낌이 날 겁니다. 이 근육이 계단을 올라갈 때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힘입니다. 이 세 동작을 합쳐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3하루 3번은 반드시 다리 근육을 써주기. 아침에 TV를 켜기 전 1번, 점심 식사 후 1번, 저녁에 TV를 끄기 전 1번, 이렇게 하루 3타임만 정해두고 의자 앞 3분 루틴을 하신다면 하루 9분으로 다리 혈류, 근육량, 균형 감각, 심장 내 혈류까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 의자 루틴으로 삶이 바뀐 어르신들. 실제 진료실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일부 배경은 바꿨습니다. 사례 1.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다리가 저릿저릿하던 74세 남성. 이분은 고혈압약 복용 중 당뇨 전 단계, 허리 디스크 수술 시기까지 고민하던 분이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거실 소파와 식탁 의자에서 보내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허벅지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많이 부족하고 하지 정맥 순환 속도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분께 드린 처방은 딱 2가지였습니다. 식사 후 바로 앉아서 TV 보지 말고 최소 5분은 집 안이라도 걸으십시오. 의자 앞 3분 루틴을 하루 3번만 하십시오. 3개월 후 재진 때 이분이 제일 먼저 하신 말은 이거였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1시간만 앉아 있어도 다리에 피가 안 도는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2시간 TV 봐도 덜 저려요. 계단 내려갈 때도 다리가 덜 흔들립니다. 혈액 검사 수치도 당지질 모두 조금씩 개선되었고 체중도 2kg 정도 줄었습니다. 사례 2. 걷기는 좋아하지만 넘어질까봐 두려웠던 79세 여성. 이분은 걷는 걸 좋아해서 하루에 30분 이상 동네를 걸었지만 최근 몇 년간 자주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골다공증, 낙상주의 얘기를 자주 들으셨고 본인도 넘어질까봐 점점 더 집 안에만 계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다리 근육은 아직 괜찮은 편인데 발목 발가락 감각이 무뎌져 있고 균형을 유지하는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진 상태. 이분께는 하루 1번 의자 앞 루틴
하루 한 번 한 발로 서 있기 훈련을 권했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를 들고 10초 버티기, 양쪽 다리 번갈아 3세트씩. 2달 후 균형 검사에서 자세 유지 시간이 늘어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마트에서 카트 놓으면 바로 불안했는데 요즘은 카트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낙상 예방은 근육뿐 아니라 발과 뇌의 감각신경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하는 작은 훈련이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5. 의자와 식사하는 습관과 먹는 습관을 같이 바꾸어야 하는 이유. 건강은 항상 움직임, 먹는 것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합니다. 의자에서만 열심히 움직이고 식탁 위에서는 짠 음식, 달달한 간식, 기름진 음식이 계속 올라오면 혈관에 계속 기름칠을 하는 셈이 됩니다. 반대로 식사를 아무리 잘 챙겨 드셔도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먹은 영양분이 근육장기로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자 루틴을 말씀드릴 때 항상 식사 습관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식탁에서 지키면 좋은 3가지. 국찌개라면 국물은 절반 이하로 줄이기. 나트륨이 줄어야 혈압과 혈관 벽 부담이 줄어듭니다. 밥국보다 채소 단백질 먼저 먹기. 채소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포만감이 빨리 오기 때문에 과식을 막는 데 도움됩니다.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지 말고 최소 510분은 집안을 천천히 걷기. 이 3가지만 지키셔도 하루 전체 혈당, 혈압, 혈류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지금부터 바꾸면 10년 후 걷는 속도가 달라진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60대, 70대인데 지금 바꾼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지금 근육과 혈관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은 이상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좋다. 실제로 70대의 의자 루틴과 목욕 루틴을 시작하셔서 23년 지나 계단을 스스로 오르내리게 된 분, 80세에 매일 5분씩 다리 허벅지 운동을 시작하셔서 요양원 입소를 미루고 집에서 5년 이상 더 지내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분이 똑같이 되진 않습니다. 이미 심장뇌관절 상태가 많이 나쁘신 분들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내일보다 확실히 나아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 정리의사가 바라본 의자와 수명의 관계. 오늘 내용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방식 하나가 병원 침대에 눕느냐, 100세까지 내 발로 걷느냐를 가른다. 하루 종일 의자와 소파에 같은 자세로 붙어 계시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30분마다 몸을 깨우고 하루 3번 3분씩 의자 앞 루틴을 한다면 의자는 오히려 당신의 근육과 혈관을 다시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하러 어디 갈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앉아있는 습관부터 고쳐보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엔딩. 오늘 5분이 당신의 10년을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조금 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10년, 20년을 위해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믿고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의자와 소파에 붙어만 계실지 아니면
샤워할 때 다리를 씻고 앉을 때마다 3분씩 다리를 깨우고 식탁에서 먹는 순서를 바꾸실지, 이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후 요양원 침대 위에 누워 계실지, 시장 골목을 네 발로 걸으며 웃고 계실지 갈라놓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50만 6070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당신의 10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약값 한 푼 안 들고 수술실에 들어가지 않고도 몸이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 생활 루틴들을 의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다리가, 당신의 심장이, 당신의 뇌가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